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언론들이 연일 빨아주고 있는 갓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이 쓰레기만도 못한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지금까지 한동훈을 향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아주 가관이죠. 넥타이가 어떻네, 가방이 어떻네, 수트빨이 어떻고 이제 활용 점정으로 한동훈의 홍채까지 빨아줍니다. 이렇게 한참 외적인 부분들을 빨아주더니 이제 지들이 생각해도 오그라들었겠죠.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질 때쯤 이제 미담들을 보도하기 시작해요. 호칭 뒤에 님자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더라. 문을 열어주는 의전을 없애라고 했다더라. 이러고 있죠. 최근에는 바나나 뉴스 들고 출근한 이야기까지 뉴스로 나오더니 빙그레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동훈이 1등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게 뉴스로 나왔어요. FBI를 방문한다고 하죠. 기사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한동훈이 뭐라고 하냐면 외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전 보면서 이거 웃기려고 한 말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외부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기사로 나와요. 이건 우리 훌륭하신 기자님들이 열일해서 한동훈의 미담을 알리지 않고는 못 배겨서 알아서 빨아주는 건가요? 아니 김건희도 비공식 행보라더니 경원이 붙고 기자들도 다 따라붙고 사진은 다 찍히고 아니 얘네는 종특인가요? 외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데 온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더 웃깁니다. 1등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하라고 했다. 근데 보면 원래 그 항공편에는 1등석이 없대요. 돌아오는 길만 비즈니스석으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의 이런 결정으로 500만 원을 아꼈다. 이러고 있죠. 저는 보면서 이 기사의 요점이 뭔가 봤더니 이제 한동훈이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면서 500만 원을 아꼈다. 이런 건가 싶어요. 그래 어찌됐든 국민 세금으로 나갈 돈을 500만 원이나 아꼈으니 잘한 건 잘한 거다 인정을 해줍시다. 근데 사실 한동훈은 원래 돈을 잘 아끼는 편이에요. 원래 돈을 잘 아끼는 인물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위장 전입을 했죠. 차는 벤츠로 사는데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위장 전입을 하는 알뜰살뜰한 한동훈 장관님. 역시 갓동훈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둘 다 돈 아낀 건데 위장 전입도 좀 자세히 보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건 이렇게 또 알아서 잘 알리면서 위장 전입은 또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해요. 너무 아쉽죠. 알뜰살뜰해서 돈 아끼려고 위장 전입도 하는 우리의 갓동훈.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갓동훈에 대한 미담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죠. 한동훈의 조카 그리고 한동훈의 딸에 대한 의혹들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답니다. 한동훈의 조카 이거 발음 잘해야겠어요. 한동훈의 조카들과 딸에 대한 의혹이 정말 역대급일 정도로 어마어마해서 다른 한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하는데 국내 언론들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즘 이제 한국일보와 MBC가 아주 열일을 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기자 두 분이 미국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시리즈로 기사를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기자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일보 기자들이 한동훈을 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조국 전 장관도 까던 분들이에요. 기자라면 적어도 진영을 떠나서 이 정도 취재력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죠. 바나나 우유 들고 출근하고 이딴 걸 기사라고 올리지 말고요. 저는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이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레기들도 사람이다. 상처받는다. 이딴 개소리 하기 전에 니들이 쓰는 기사를 니들이 한번 좀 보라고. 안 부끄러운지. 참 사회 어느 분야나 어디에나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지가 좀 만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까고 그러면 지도 마음 놓고 까는 이 비겁한 인간들. 이걸 샤덴프로이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제일 심한 게 우리나라 기자라는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이 무책임하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써갈기는 글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자 아니에요. 이거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지 3년 전 조국 장관 때와 지금 한동훈 때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조국과 한동훈 둘 다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고 둘 다 공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던 인물들이죠. 그러면 언론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다른지 언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들, 각종 SNS뿐만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들을 바로잡아야 할 레거시 미디어, 기존 언론 매체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대표적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 가세현 인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인간 쓰레기들은 조국이 모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하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조국이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세현 강용석은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조국한테 여자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증거는 없어요. 가짜뉴스였죠. 이런 인간이 도지사 후보를 나간다니 진짜 참 불륜으로 한 가정 파탄내고 유명 가수의 삶도 파탄내고 아주 대단한 인간입니다. 이거 천벌 받을 거예요 진짜. 강용석뿐 아니라 가세연의 김용호도 있죠. 계속 조국과 특정 여배우가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했어요.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할 주류 언론들도 이런 유튜버들의 개소리를 퍼뜨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세연의 개소리는 끝나지 않아요. 조국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이런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죠. 아니 나는 이런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새끼들 이거. 조국 전 장관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부부가 다 대학 교수입니다.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외제차를 탄 적이 없대요. 따님은 아반떼를 타고 다니고 조국 전 장관의 차는 QM3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고 부부가 다 대학 교수인데 QM3를 타고 다닌다? 솔직히 이것만 봐도 조국 전 장관님의 부부가 얼마나 무력이 없는 분들인지 이 짐작이 가는 대목 아닌가요? 강남에 아파트 있고 부부가 다 대학 교수, 심지어 서울대 교수야. 근데 아반떼를 타고 다니고 QM3를 타고 다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포르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참 이 가세현 인간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세현의 이 가짜뉴스는 점점 더 악랄해지는데 이게 괜히 인간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조국의 아들이 고교 시절 여학생을 성희롱했다. 근데 엄마가 등장해서 여기서 엄마는 정경심 교수겠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가짜뉴스죠. 사실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오히려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라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났다라고 해요. 아니 이거 뭐 출신 학교에 가서 금방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세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법인데 그걸 가짜뉴스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선 넘은 거죠 이거. 그렇게 개 돼지들의 속 시원하게 한번 긁어주고 지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고 슈퍼챗을 1년에 수억씩 받아 챙기고 진짜 쓰레기 짓거리는 다 했죠. 그 다음에 국대 떡볶이에 김상현이라는 인간이 튀어나옵니다. 이 인간은 갑자기 튀어나온 관종인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한 글을 올려요. 조국은 코링크 피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저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여러 군데에서 봤거든요. 뭐 카톡으로도 보고 SNS에서 봤는데 뭐 공산당의 돈 수천억이 뭐 조국에 투입됐다는 둥, 뭐 조국이 대선 준비를 위해 자금을 뭐 어쩐다는 둥 아주 놀고 자빠졌죠 아주. 떡볶이 팔다 보니 뭐 지 눈에는 다 빨갱이로 보이는 건지 뭔 공산당이 조국을 보고 수천억을 투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 개 돼지들이 있다니까요. 이와 비슷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 중에 김흥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무슨 지식인 무슨 대표인데 이 인간도 한 영상에서 조국이 북한의 지령을 따른다, 지령을 수행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관종 정신병자들이나 이걸 믿는 개 돼지들이나 정말 대환장 파티였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 3년 전, 2년 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펜앤드마이크를 또 빼낼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뭐라고 개소리를 했냐면 정경심 교수님이 항상 안경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 유튜버들은 정경심 교수님의 안경이 외국 유명 브랜드 200만 원 이상의 안경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짜뉴스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경은 국산 브랜드입니다.
국산 브랜드 중에도 중저가에 속하는 모델이었어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대략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펜앤마이크가 아니죠. 얘네가 또 뭐라고 했냐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외국 모델의 누드 사진을 업로드했다. 진짜 수준하고는 역시 가짜뉴스였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걔네는 다 극우 유튜버들 아니냐, 유튜버들이 개인 방송에서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뭐 쓰레기들이 쓰레기 짓거리 하는 거야, 뭐 슈퍼챗이니 후원이니 계좌 올려가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류 언론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한번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주류 언론들이 이런 가짜 뉴스들을 사실 확인 없이 퍼다 날라주는 역할을 했다는 자체도 충격인데, 주류 언론들이 나서서 똑같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세계일보 먼저 볼까요? 세계일보는 자랑스럽게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걸고 정경심 교수님이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가짜 뉴스죠. 뭘 해외 도피를 지시합니까? 진짜 이런 것들도 기자라고.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참다 못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어요. 이 기사 쓴 세계일보 배민영, 정필재, 이 기레기님들, 니네는 꼭 더 큰 천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에 안헬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인간도 아니고 그냥 물건이죠. 진짜 역대급 기레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물건이 써가긴 칼럼을 저도 자주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칼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물건이 이런 기사를 냅니다.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 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보건복지부가 조민을 위해서 국립중앙의료 피부과 레지던트 자리를 증원했고, 이 자리를 노리고 조민 양이 그 병원에 인턴을 지원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가짜뉴스죠. 참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죠? 근데 그 상상력을 검증 없이 그냥 기사로 내보내요. 소설 써서 기사 쓰는 겁니다. 메이저 언론이라는 것들이 참 이래도 되나요? 이걸 기자라고 불러줘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격이 어찌되든 난 그냥 클릭 장사만 하겠다. 우리 극우 보수들 그냥 표팔이나 하겠다. 정말 이게 사람 새끼들이 맞냐라는 거죠.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를 가장 신이 나서 퍼뜨린 곳은 어디였냐? 유튜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짐작하는 바로 그곳. 자칭 대한민국 1등 언론사, 실상은 그냥 쓰레기들의 집합소, 대한민국 제1의 폐지 공장,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왜 정말 쓰레기 언론사인지,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꼴찌에 왜 조선일보의 공이 지대한지, 항상 신뢰도 꼴찌는 왜 조선일보인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월간조선 우종창이라는 인간이 낸 가짜뉴스입니다. 이 인간은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여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허위사실이죠. 박근혜 사건의 판결을 맡은 재판장과 조국이 식사를 같이 했다, 이러면서 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걸 이제 문제 삼으니까 이 우종창이라는 인간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안타깝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울산의 사찰을 방문해서 송철호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도 역시 조선일보였습니다. TV조선이었죠. 2019년 11월 29일 이때 채널A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당연히 가짜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피부과를 방문해서 인턴을 부탁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도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자꾸 기사를 쓰는 건지 거의 소설 수준이거든요. 그냥 지들이 상상해서 기사를 쓰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있는데 다 가짜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자신 SNS에 해명을 하죠. 희망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인턴 희망한 적 없다.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조국 전 장관은 이 기레기들 다 고소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낸 어이없는 기사 중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단독, 또 단독이에요.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북한 석탄 운반선 소유. 자세히 보면 이게 뭔 기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기사입니까? 뭘 말하려는 거예요? 조국 처남, 해운사,
북한 운반선 단어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뭔가 연상되는 이미지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은 거죠. 단독이라고 쓰면서 조국이 뭔가 북한과 연결돼 있다, 이런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각종 가짜 뉴스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조민양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고 차문을 밀쳐서 조민양의 다리에 상처를 낸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 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 짓이에요. 성매매를 다루는 뉴스 보도에 전혀 상관없는 조민양의 일러스트를 이미지 사용해서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인격을 침해한 것도 역시 조선일보였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조국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별것도 아닌 걸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단독, 속보 이런 이름으로 보도하기를 수백 차례 했죠. 이런 것도 뉴스로 내보냈어요. 속보, 조국 차량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이게 무슨 속보입니까? 이런 걸 보도라고 내보내면 우리의 개돼지들은 이걸 또 그대로 믿고 빨아대요. 대박, 조국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대. 어떻게 주차를 할 수가 있지? 역시 조국은 나쁜 놈이야. 이러고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속보, 단독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뇌가 없는 인간들이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을 언론사라고 불러야 하냐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조국 전 장관님이 이런 가짜 뉴스들,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전쟁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이 미친 기레기들은 지들이 쓴 기사를 빛의 속도로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것들이에요. 직업윤리 이런 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기자가 맞긴 한지 전 정말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지들 스스로는 자칭 대한민국 1등 언론이다 이러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걸 넘어서 욕이 나올 정도죠.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당한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의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아, 입장을 바꿔서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니네 가족이 그런 언론의 사냥을 당하면, 여론 심판을 당하면 니네 기분은 어떨 것 같냐?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게 정치인인가? 바로 니네 언론이라니까? 이런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언론의 스탠스와 지금 한동훈에 대한 언론의 스탠스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무 기사나 써갈기던 인간들이 한동훈의 넥타이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애민 사상이 담겨 있다?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홍채? 바나나 우유? 이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뭔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든 뭐든 도입하자, 언론개혁하자 하니까 언론에 재갈을 몰린다, 언론 탄압이다 주장하는 것들은 또 뭐예요?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괜히 꼴찌가 아니라니까요. 다 이런 주옥 같은 기사들이 모이고 모인 결과입니다. 이제는 기레기라는 말도 사치예요. 이제 쓰레기는 이 기자들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럽지만 이 대한민국의 쓰레기만도 못한 언론은 참 한없이 부끄럽다. 이상 답답한 마음의 에이스였습니다.